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10월 20일까지 5주간 고수부책 진행을 맡게 된 유일한 기자입니다. 5주간 저와 시청자 여러분의 그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까라고 제가 지난주에 미리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데요. 그 펀드 매니저분들, 유명하신 분들 만나봐도 별 대안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냥 지켜볼 밖에 다르리 그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많이 토로하시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언가 좋은 대안과 그런 그 대처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운용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운용산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강의를 해주실 김학섭 대표님 화면으로 잠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안녕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장 자체가, 저희도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고,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안녕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잘 한번 헤쳐나가도록 제가 가능하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독특하게 보는 어떤 요즘 그 시장 시황관 좀 어떻습니까? 좀. 근데 이런 얘기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장은 늘 이랬어요. 제가 10년 넘게 거래를 하면서 쉬웠던 장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늘 이랬었는데 당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렵지? 네. 근데 돌아보면은 참 편하고 쉽게 수익을 냈던 구간이 과연 있었을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네. 시청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걸 만났으니까. 네. 자, 우리 크레벤님의 시스템 트레이딩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제가 업계로 관계자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최근 그 스카이인베스트의 그 시스템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률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8월 달은 많이 좋았고요. 네. 아마 원칙을 지켜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좋았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방향, 하락을 한다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선물 옵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오히려 하락장을 기다리는 게 저희 같은 입장인데, 8월 달은 많이 좋았습니다. 9월 초에는 변동성은 컸는데 방향성이 없어서 좀 많이 호전을 했고, 다시 또 좀 좋아지는, 네.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선물 옵션을 다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시스템 트레이딩을 다 하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장이고 한데 어느 누군가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저희는 요즘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 왜 돈 못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좀 일단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자식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남은 기간 아마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장이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주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2번 강연을 하셨는데 못 보신 시청자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노트에다 적어놓고 세 번째 강의를 들어보자 하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지난주 정리. 일단은 지난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시 보기를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로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간단해요. 그냥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지키고 원칙에서 비롯되는 통계적 손실하고 수익이 나올 텐데 물론 자기 자신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자기 스스로가 저는 그냥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원칙이 제대로 서 있는지 또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켰다면 그 지킨 원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를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원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시장은 계속 변해간다고 했으니까 그 원칙을 변경하는 원칙도 확립을 하시면은 지난주에 2시간 동안 두 번에 나눠서 했던 강의의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실지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변수에 대한 고찰. 아주 어려운 논문 제목 같습니다. 논문 제목 같고, 애매한 수치의 함정. 네, 이건 논문 제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빠지는 무슨 오류에 대해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내용도 계속 앞으로 반복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애매한 수치의 함정. 이런 약간 추상적인 얘기는 이 강연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둘 고민을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의 강의 우리 크레베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원칙은 너무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었는데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졌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칙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원칙이라면 지켜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잘 만들어지는 원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원칙을 만들어가는 세부적인 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칙들이 대부분 경우에 지킬 수도 있고 또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원칙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살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무엇을 보고 거래를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보고 거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려요. 아침에 나왔더니 날씨가 꾸물꾸물.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선물을 매도나 해볼까. 화창한 날씨가 나와서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매수. 이런 식의 그 무엇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볼 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다 가격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거래를 하십니까? 그러면 몇 분 차트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지표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가격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지표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가격으로부터 비롯된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어차피 가격에서 나온 거고,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쓸모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보조지표도 다 가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통상 무엇을 보고 거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 혹은 가격으로부터 비롯된 지표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거래량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있고 그 이전의 단계인 호가 잔량이라든지 누적 체결 강도를 나타내는 누적 체결 정도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했을 때 거의 99%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가격 거래량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격하고 거래량이 객관적인 지표인 거는 맞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는 변수는 가격하고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이런저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현혹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투자자별 주체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실상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가격이 안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래가 만약에 만 계약이 이루어져 놓고 3천 계약이 이루어져 이런 식의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보면은 가격하고 거래량은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오늘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격 거래량 말고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래를 하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변수로서 활용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자기 수익입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수익을 도대체 변수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 쓰지.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거 중요한지 안다. 중요한지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고 1포인트가 빠질 때까지 1시간이 흐른 거하고 한 30분밖에 흐르지 않은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1포인트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이만큼 되게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물하고 옵션은 어차피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적은 장이 아니고 뭐 일부 또 그 단계를 좀 벗어나신 분들은 나하고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되게 고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건 시간하고 싸움입니다. 선물하고 옵션이 만기가 있다는 가장 큰 특징 때문에 선물이 앞으로 한 100포인트를 빠진다. 그리고 진짜로 100포인트가 빠져서 맞았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선물하고 옵션에서 지금 50포인트가 올라가고 30포인트가 내려가고 진짜 선물하고 옵션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거래에 임해서 내가 거래를 빠져나올 때까지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예측했던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거래 자기 수익은 앞으로 차근차근 계속 등장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자기 수익은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 그 자기 수익에 대한 변수는 시장은 주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A라는 사람의 지금 수익이 얼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계도 하지 않고 자기만 알 수 있고 자기만이 그 수익을 통해서 다음 거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시간하고 자기 수익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저 사람 거래에는 자기 수익하고 시간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제가 한번 예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자체는 변해가는 수가 변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변수는 상수가 되거든요. 시, 고, 저, 정이 있지만은 늘 변해가는 거는 종가밖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다른 말로 현재가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어떤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고점을 찍지 못하면 그거는 그 시, 고, 저 중에 고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시기에서의 이걸 어떤 수치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게 변수였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상수가 되는데 이미 지나간 수치가 내 예측이 맞았다고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 틀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 수익을 보지 않으면 그 판단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정확하게 더더구나 옵션처럼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는 프리미엄이라는 존재가 옵션의 가격에서 가장 옵션을 난해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지금 이 예측이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맞고 틀림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게 옵션의 가격이에요. 더 정확한 거는 내가 그 옵션을 거래한 거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거래량은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시간하고 자기 수익은 뒷부분에 또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 가격하고 거래량에서 가격을 보면서 차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캔들 차트는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차트고 중간에 이제 이동평균선은 한번 아무 의미 없이 제가 한번 놓았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을 근거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건 팁도 아니고 익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2평 아래에서 시작한 이게 단위가 지금 30분 제가 본 거는 30분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30분 차트에서 2평 아래에서 시작하는 단위를 시가에서는 그냥 매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2평 위에서 시작할 때는 아침 시가에 2평 위에서 시가가 시작하면은 그냥 매수로 들어가고 2평 아래에서 시작하면 매도로 들어가면은 눈으로 봐도 상당히 수익 좋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격 자체의 움직임이 워낙 같은 날에도 내렸다 올랐다 이 순간순간을 계속 쫓아가면서 거래하기 힘드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평화화해서
쓰게 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또 한 번 더 가공하는 상태가 이제 보조지표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기본적인 그 수치의 조합이 5, 3, 3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자기가 본인이 조합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봤냐면은 15, 30, 12 이렇게 수치를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을 위에서 아래로 크로스를 내면서 내려오게 되면 매도 신호라고 보고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을 크로스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매수 신호라고 봤을 때 자, 이 자리에서 매도, 이 자리에서 매수, 다시 매도, 매수 너무 정확하게 잘 맞거든요. 저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내줬을 텐데 밑에 이제 주가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구간까지 떨어지게 지금 눈에 보이시듯이 이 구간에서 너무 잘 맞는 지표입니다. 이게 보조 지표인데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잠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챕터 3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구간에서 잘 맞았던 게 어느 구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 혹은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요 구간만 딱 맞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간에서 이대로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뭐 독특한 수치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든지 그런 구간에 이게 독특한 수치거든요. 15, 30, 10이라는 숫자는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느 구간에는 정말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지표. 한데 좀 있다가 아마 2부 정도가 될 텐데 그 구간에서는 얘가 너무 터무니없는 손실을 내는 아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고 계시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가 잔량 혹은 뭐 잔량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가격 어느 가격대에서 제시된 그러니까 내가 저 가격이 오면 사겠다 혹은 팔겠다라고 예시된 가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호가 잔량 이거 놓다 빼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18.95에 6개 매도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후에 219회에는 25개 매도를 하겠다고 지금 현실화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219가 올 때 저 25개가 매도를 가만히 앉아서 할지, 다 도망가 버릴지, 아니면 더 들어올지, 이 자체가 계속 그 어떤 심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지표인데, 많은 분들이 저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게 뭐 터무니없는 지수이거나 터무니없는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 맞긴 한데,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쓰셨던 것들이고, 시간하고 자기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독특한 수치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동평균선을 심지어는 몇 분 차트를 보십니까? 뭐 2분, 3분, 5분, 뭐 7분 뭐 아주 독특한 수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도 뭐 21일 평 쓰시는 분, 22일, 25일, 27 여러 다양한 이동평균선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17일평 MACD는 대표적인 추세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시했듯이 30일, 53, 72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걸 만들어냈는지.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아까 533이 아닌 743 이런 수치들이 큰 수익을 내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셨던 차트에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라고 했던 차트입니다. 수익을 내줄 때 정말 귀신처럼 팔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떨어지고 사 그러면 그다음부터 올라가고 이 위에 거를 보고 밑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매도 신호가 나와줬을 때 영락없이 주가가 빠져주고 매수 신호가 나와줬을 때 영락없이 올라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맞아서 여기까지 와. 이런 날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이 신호대로 그대로 했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냈을 거고, 이런 거래 방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맞아준다면은 뭐 더 이상 다른 비법을 찾아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는 게 함정입니다, 바로. 아까 그 수치는 그 구간에서 잘 맞았던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멀리도 아니고 이게 그 다음날이거든요. 그 다음날 보면은 오전까지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매도 신호 나오면 내려가지고, 매수 신호 나오면 올라가지고, 또 매도 신호 나오면 내려가지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뒷부분에 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의 보조 지표는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지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매도 과매수를 잡아주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도 신호 대부분의 장은 이렇게 잘 맞아서 움직여줘요. 중요한 건 이 끝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그 부분부터 이 장이 미쳤나 할 정도로 계속 이 부분에서부터는 여기가 과매수권인데 과매수권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주가는 사실 그동안의 움직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맹신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돈을 버는 게 이 방식이었었고, 이걸 버린다면 내가 뭘 보고 또 거래를 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자기 원칙이 있다면 적정한 구간에서 이뤄주고 아니면 또 손절 원칙까지 있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거래가. 근데 일반적인 방식에서 저 안 맞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베팅 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지켜왔던 원칙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팅 금액 늘어나고 자기 이성 잃고 원칙 안 지키고 자, 그날 계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날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뭐가 씌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원칙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원칙은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안 맞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원칙도 필요하고 거래 중지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100% 맞고 영원히 맞을 거라는 생각은 그 맹신,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가 뭐였었냐면 원칙을 변경하는 원칙을 정하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어느 한순간에 잘 맞았던 원칙이 어느 구간에 들어오면 터무니없이 안 맞기 시작하는데 원칙을 유연하게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뭔가 지금 내가 세웠던 원칙이 시장하고 호흡이 맞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원칙을 수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수정을 들어가든지 일단은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옳습니다. 거기서 계속 기본적으로 어떤 확신, 맹신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이성을 좀 잃게 되면서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대부분 치명적인 손실을 입거나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 혹은 손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두 가지 아까 잘 맞고 지금 안 맞았던 이런 구간들은 그 수치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까 보셨던 17, 31 이런 류의 숫자 그렇다고 2, 5, 10 이런 숫자는 좋고 아주 독특한 숫자는 나쁜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정교하게 원칙을 다듬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칙 자체를 정하면서 어느 한 구간을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너무 잘 맞았고 저렇게 됐다면 내가 10년 동안 복리로 한 2천만 원을 갖고 했다면 지금 한 5조 원이 됐을 거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넓은 기간 혹은 최악의 경우의 상황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대한 대비가 없을 때 그리고 맹신이 거짓말처럼 나는 바보야. 내가 거래를 한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정도 통제를 못 하겠냐. 나도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베테랑인데 아무 소용 없어요. 원칙이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5년, 10년 동안 다져왔던 것들이 진짜 터무니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게 그 원칙 지키기 쉽지 않아요. 너무 정교하고 너무 복잡한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가격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래량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제안을 드렸던 시간, 자기 수익 이 네 가지를 좀 그 변수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하셔갖고 검증을 해봤더니 이건 내가 그냥 이대로만 지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원칙이면 좋습니다. 실패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검증에 의해서 그런 구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잘 버리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 과거에 언젠가도 보니까 많이 깨지는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손절하고 나오면은 다시는 거래하지 않는 재진입 금지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았겠나. 그렇게 만들어진 원칙은 나중에도 지켜져요. 근데 너무 완벽한 걸 찾는 원칙은 뒤에 가면은 나중에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나중에 돌아보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허물어뜨릴 때 보면 아주 순간에 터무니없는 사실은 늘 있는 소실에 본인만 흥분한 거예요. 이게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오히려 여기서는 더 배팅을 들어가줘야 돼. 내가 얘를 믿고 있다면 원칙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자기 시간이라든지 자기 수익이 얼만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는, 좀 뒷시간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똑같은 그 변동성 지표, 방향성 지표를 적용해서 뭐 사고 팔고를 했는데 어제는 뭐 높은 수익이 났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로 수익이 나는 그런 일이 우리 시장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만 터득했다는 그 독특한 그 수치, 이게 바로 그 자기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그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만큼 원칙이 중요하지만 또 유연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또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한번 그 강의 주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스템 트레이딩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중에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 그 매매 그 방법을 그 설정하는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조금씩 이제 접근해 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2부의 주제는 그럼 과연 우리가 가장 좀 궁금해할 대목 중에 하나인 무엇을 보고 거래할 것인가입니다. 자,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 자,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간이라는 생소한 요소하고 자기 수익이라는 그 변수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는 초점을 거기에 두고 가능하다면은 그 시간과 자기 수익을 가장 잘 도대체 그걸 쓰면은 진짜 좋아지는 건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변수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주는 정보가 워낙 많거든요. 시장에서 주는 정보는 정말 무엇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똑같은 가격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가공된 또 다른 지표들이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과연 실제 거래를 할 때 그 다양한 거래들이 실제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아주 단순 무식하게 거래를 하는 거하고 복잡하고 정교하고 이런 거래 방식하고 결과적으로 긴 기간 동안을 지나고 났을 때 어느 게 과연 더 좋을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잡하고 정교한 얼핏 보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져 있고 저거는 뭔가 좀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 엄청 고생한 흔적이 보이는 애석하게도 오래 지켜지지 못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다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처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노트북 혹은 PC에 모니터 하나를 갖고 거래를 하십니다. 근데 좀 더 거래가 좀 늘어나고 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슬슬 일단은 좀 모니터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밑에 PC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PC에 뭐 듀얼 그러면 통상 하나의 PC에 2개의 모니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5개의 PC에 10개의 모니터. 마치 무슨 항공기 조종석에 들어온 것처럼 모니터가 1단, 2단으로 막 아래 위로다 5개씩 혹은 10개씩 되게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교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 5개의 PC가 있으면 마우스 5개 있어야 돼요. 하나의 PC에서 나오는 화면이 2개로 쪼개져서 듀얼로 나가게 되면은 도대체 내가 흔들고 있는 마우스가 어느 화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걸 찾기도 진짜 아주 혼동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래에 자신이 없어지면 모니터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PC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장비나 많이 보고 싶은 화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본질이나 간략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갖고는 왠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될까? 남들이 보고 있는 어떤 거기서 또 답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나만 혹시 모르고 남들은 수익 많이 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엉뚱한 걸 쳐다보면서 놀고 있고 뭐 속된 얘기로 남들 볼 때 내가 못 보면 더 배가 아프거든요.
남들 깨질 때 좀 더 깨지는 건 괜찮아요. 많은 변수들을 보고 싶어지면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5사람 정도가 있어서 한 사람은 2분 차트를 보고 하고 한 사람은 5분 차트를 보고 하고 한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60분 이래서 5명이 그 시장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실질적인 예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데이 거래,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1시간짜리 이상의 분을 잘 보지 않습니다. 뭐 1분, 2분, 5분, 10분, 뭐 한 30분 정도가 가장 많이 보시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그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 1분을 보시는 분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2분을 보시는 분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5분을 보시는 분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해서, 물론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으니까 시장에다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1분, 2분, 5분, 뭐 10분 혹은 15분, 30분.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신호가 다 매수 신호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신호대로 그대로 거래를 했다면, 자, 시장이 어디로 갈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변수에서 다 매수 신호가, 너무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시장은 이제 막 미친 듯이 날아가게 될까요? 시장은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이미 시장에 다 진입을 했으면 시장이 더 이상 가고 싶으면 또 다른 매수자가 있어줘야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상승을, 나는 이런 조건이 오면 상승에 포지션을 취하겠어, 진입을 하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만 남냐면 누군가 한 사람만 매도 쪽에서 조금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제부터 누가 빨리 포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이건 여러 사람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가정을 한 거고, 어느 한 사람이 1분 신호도 보고 2분 차트에서 나오는 신호도 보고 3분, 뭐 5분, 10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 1분도 맞고 2분도 맞고 5분도 맞고 똑같은 신호가 나올 때 나는 그때 강한 확신을 갖고 들어갈 거야. 시장에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시장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 확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딱 내가 보는 모든 지표가 다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그 시장은 그때부터가 거기가 최고점입니다. 그다음부터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를 보면은 마음의 위안은 돼요. 근데 저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올라갈 것 같은 좀 위안도 되고, 좀 약간의 좀 변명거리도 있고요. 내가 이걸 봐라. 이제 뭐 시장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10명이든 뭐 100명이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때입니다.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도대체 R인지 W인지, 그럴 때 이제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자,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또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 오면은 뭐 한 100명 중에 한 70명, 80명은 다 하락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 그럼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2200 정고점을 돌파한 넘어갈 때 대부분의, 그때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가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하락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2,500원 가지 않겠습니까? 3,000원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이지, 하락이냐 뭐 상승이냐를 놓고 이렇게 뭐 논쟁이 벌어질 정도의 수적으로 워낙 월등하게 상승이 많았었습니다. 그때가 6월, 7월입니다. 장은 그 사람들이 변변찮은 실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워낙 좀 멍청해서 그렇게 못 맞히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확신하는 구간이 아니고 그게 마지막 변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를 보게 되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수를 갖고 그 많은 변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변수들을 그 중에 2개를 취해서 보는 사람, 하나를 취해서 보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어. 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시장에 그런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표, 많은 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표가 다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어디를 봐도 뭐 상승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첫 시간부터 단순하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늘 손실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원칙은 지켜줄 수 있는데, 복잡하고, 그건 나중에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걸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오늘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잡해서 왜 나쁘냐. 그 복잡한 게 다 갖추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힘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어떤 걸 보고 하는 사람들, 한 100가지 지표를 보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선택을 이건 확실한 상승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끝입니다, 거기가. 한 두 가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보지 않은 많은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들어와 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구간이면 그건 분명히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양한 변수 아주 복잡하게 꾸려나가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걸 정확하게 지키면은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파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 아마 순서가 이거 다음에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기 수익을 보라는데 도대체 자기 수익을 보고 뭘 어떻게 거래를 하라는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수익만 보고 있으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물론 거래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계좌에서 선물 매수를 하고 선물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해 놓으면 예상 수익은 제로입니다. 예상 손실도 제로이고. 그러나 옵션은 다릅니다. 같은 가격대의 콜옵션과 같은 가격대의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 매도 네 가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정확하게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콜옵션 동일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풋옵션 동일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게 되면은 예상 수익은 아까 선물하고 똑같이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선물부터 먼저 보시면은 동일하게 선물 두 계약을 갖고 거래를 하셨을 때 선물에는 옵션처럼 시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수익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옵션만큼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기 계좌에 자기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분명히 자기 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손절 라인이라든지 한 번 거래에 대한 손절에 대한 원칙이 있을 텐데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호가 전략이라든지 그게 저하고 너무 우호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두 계약이 들어가서 손실이 240만 원이 나고 있는 중인데 매수 두 계약이 들어가서 240만 원 손실이 나고 있는데 호가 전략에서는 계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어요.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내가 저거를 믿고 갈 건지 현실은 자기 수익이거든요. 자기 수익이 지금은 내가 보고 있는 변수가 맞지 않다는 걸 시장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믿었던 호가 전략에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안 맞고 있는 거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경고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관심 없어.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저 호가 전략을 믿어 나는. 대부분의 모든 이론들은 평상시에는 잘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저희도 1998년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론이 10년 중에 9년은 맞습니다. 근데 한 번 틀릴 때 치명적으로 저희도 거의 60년대 이후로 처음 겪어보는 이거 뭐 거의 공황으로 가지 않나 싶을 정도의 98년도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학에서 가르쳤던 모든 이론들은 다 틀렸습니다.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더니 요즘장 같은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두 번째 목요일 날 강의에서는 여기서 쫓겨났던 칠판이 아마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시장을 길게 보고 시장을 보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물론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에서 제가 10년 넘게 다 검증을 해봤던 아주 간단한 변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1시간 내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을 길고 크게 보는 요령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에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격 그리고 거래량,
시간, 자기 수익 중에 자기 수익만큼 정확하게 시장에 주는 경고는 없다. 손실이 나고 있으면은 내 원칙이 얼만큼 지금까지 잘 맞고 많은 수익을 줬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경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경고냐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원칙 유연하게 그다음에 원칙을 변경하는 원칙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시장이 경고를 줄 때는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보면은 뭔지 몰라도 어떤 기준에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매수 두 개를 갖고 수익은 885만 원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기분 좋게도 저한테 수익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날인가 봅니다. 이런 날 내가 보는 변수에서는 너무 조금 깨림칙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나한테 수익을 줄 리가 있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나한테 시장이 주는 경고, 변수 이런 것들은 자기 수익이 가장 우선합니다. 자,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물에서는 이 시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옵션은 방향을 맞춰놓고도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물이 올라갈 것 같아서 콜옵션을 매수를 해놨는데 선물이 오르긴 올랐어요. 시가에 들어가서 시가에서 종가까지 한 0.5%로 올랐어요. 하루 종일 지저분하게 오르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결국 끝날 때 보니까 시가 대비 한 0.5%가 올랐는데 분명히 저는 콜옵션을 매수해놨는데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콜옵션은 선물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콜옵션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난 분명히 오르는 방향의 옵션을 갖고 있는데 수익은 손실입니다. 그 비밀은 어디냐면 옵션이 시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옵션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 가치라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물론 학문 쪽에서 보면은 블랙쇼일즈 모형이라든지 들어가서 보면 복잡해요. 맞느냐? 안 맞아요. 복잡한 거 늘 안 맞는다. 공식으로 갖고 가십시오. 지금 옵션을 내가 들어갔는데 선물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저 선물 보고 옵션 했고 선물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 제 거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오르고 제 거 자꾸 손실을 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 선물 보고 했고 평상시에 너 선물 올라갈 때 네가 콜을 매수했으면 상승했었지. 근데 미안하다. 오늘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여태까지 지켜왔던 원칙에서 내가 손실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나한테 무슨 경고를 주고 내가 되게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구나. 일단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수익만큼 좋은 변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나오게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지나가기로 하고 시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한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은 자, 시간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간은 여러 가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전고점 돌파 후 지나간 시간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전 저점을 돌파하고 지나온 시간, 그다음에 전 저점을 돌파하고 1포인트가 올라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것들이 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자체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하고의 싸움 아닙니다.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도 아니고 선물 옵션 거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하고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한정 계속 손실이 나면서 계좌를 유지하거나 거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선물 옵션 시장은 아주 편하게 생각해서 게임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100%입니까?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무한 반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확률이 과학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인데 그러면 한 번 앞면이 나왔으면 그럼 뒷면에다가 그냥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 한번 배팅을 해보시면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무한 반복하면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승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ROA라든지 MDD 이런 통계적 수치들은 많은 무한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무한에 가까운 정도의 반복을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첫 번째는 자기 수익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또 거래량 그 뒤입니다. 가격하고 거래량이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차트 하나도 안 보고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좌에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사놓고 그 계좌의 수익만 보고 있어도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차트 안 봐도 됩니다. 그 수익에 따라서 내 거래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차트, 그 다음에 보조지표, 그 다음에 남이 안 보는 뭐 이상한 거 끌어다가 놓고 남들은 아직 모를 거야 이거를. 나만 요거를 지금 만들어서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거 분명히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좌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그건 결국 시장이 네 판단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런 짜리까지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자, 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45만 원치 정도 틀렸다. 그 경고처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고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부분이니까 일단 저놈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또 HTS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또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제공해 주는 걸 갖고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하면은 뭐 아주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이 쏟아진 정보를 갖고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그 다음날 그 연구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거래하고 그런 식의 반복은 몸 피곤해지고 계좌 피곤해지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꿰뚫는 간단한 원칙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보고 싶어지면 왠지 내가 좀 자신감이 많이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십시오. 컴퓨터 모니터가 한 대 더 사고 싶으시면은 내가 많이 실력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시장하고 나하고 호흡이 좀 많이 맞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컴퓨터가 점점 갖고 싶어지면은 시장을 빨리 떠나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많은 변수들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훗날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전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원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단해야 되고 명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왕이라면 그런 원칙을 만들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장하고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시간하고 자기 수익입니다. 자기 수익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라.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거래를 하시고 거래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거래를 다시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수익 손실을 계속 체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통계된 자기 수익은 과거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 써먹을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시간, 자기 수익.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가격, 그 다음에 거래량. 그건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없어도 거래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마라톤 뛰는데 체력이 좋아야지 눈이 왜 좋아야 돼? 마라톤은 42.19에서 체력을 안배하지 못하면 마라톤 실패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거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네. 무엇을 보고 거래할 것인가? 네,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수익이고 시간 가치다. 가격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것들을 통해서 간단 명료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라. 우리 크레베님, 김학습 대표님의 세 번째 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 네 번째 시간에는 하우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데요. 자,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